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연관 검색어에 차박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트렁크가 강조된 티볼리 에어는 외관같이 실제로 차박해보셨나요? 전용 에어 매트가 163마력의 이 티볼리 에어만의 엠블럼 연비에 대해서는 가성비란 이름이 딱 최대 80%까지.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뒷바퀴가 내려올 때 쿵 토션빔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막가입니다. 이 돈이면 쌍용 왜 사? 코란도에도 들어가는데 그 옵션이 없대요. 어디 갔어 이거? Life.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한때 쌍용 자동차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있었을 만큼 엄청난 판매량과 많은 사랑을 받은 쌍용 자동차의 소형 SUV, 바로 티볼리 에어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티볼리 에어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티볼리 에어 차주분을 만나러 대구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는 29살 티볼리 에어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22년식 3월에 출고한 A3 트림의 티볼리 에어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한 옵션으로는 딥 컨트롤 패키지, 인터콘,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 그 다음 플로팅 무드 스피커 이렇게 4가지를 했습니다. 차주님, 이 차량의 색상은 뭔가요? 댄디 블루 색깔입니다. 댄디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차주님 혹시 티볼리의 뜻 알고 계시나요? 이탈리아에 있는 소도시 이름을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이탈리아 대표 휴양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볼리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I love it. 예,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가솔린 전용인 거죠? 네, 맞아요. 티볼리 에어는 디젤은 없고 가솔린만 나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출시됐던 티볼리 에어는 디젤이랑 4륜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수요 저조로 인해서 가솔린 전륜구동 전용으로만 출고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4륜은 좀 선택하고 싶었는데 선택도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럼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22년 3월 달에 신차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옵션가 다 포함해가지고 2,570만 원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12,678km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처음에 1세대 모닝 탔고 그 다음 차가 산타페 CM 09년식 탔고 그 다음에 13년식 K3 그 다음이 지금 현재 티볼리아 차량입니다. 젊은 나이신데 굉장히 많은 차를 타셨네요. 예, 아버지가 중고차 상사를 하시는데 차를 중고차로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차들이 하자가 하나같이 다 있는 차들이라서 금방금방 바꾸게 됐습니다. 티볼리 에어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K3 타고 다닐 때 유튜브로 차박이란 걸 봤거든요. 근데 차박이 이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차 바꿔볼까 이참에 차를 알아보는데 근데 이게 세단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스포티지나 투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비쌌단 말이에요. 또 더 이상 중고 사기는 싫고 그런 차에 퇴근길에 도로를 가는데 티볼리 에어라는 차가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티볼리는 티볼리인데 마크가 다른 거예요, 뒤에가. 그래갖고 집에서 유튜브 쳐보니까 연관 검색어에 차박이 무조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가격까지 알아봤는데 옵션 넣을 거 다 넣고도 2,500만 원대. 그래가지고 이 차를 사게 됐어요. 기존 쌍용과 다른 색다른 엠블럼과 더불어서 차박까지 가능하지만 이런 가성비까지 갖출 수 있는 차가 이 녀석밖에 없었네요. 네, 맞아요. 그 당시 차주님께서 구매하셨을 때 A1, A3, 업비트 3가지 트림이 있었는데 A3 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쌍용차를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 번쯤은 겪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쌍용차는 제일 하이 트림을 사기에는 뭔가 좀 서운한 게 되게 많아요. 옵션도 예를 들면 스마트 키 이것도 옵션도 선택도 못 한다거나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직물 시트가 들어간다거나 근데 특히 티볼리를 최상위 트림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건 또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현대기아가 보이죠? 예, 맞아요. A1은 좀 너무 아쉽고 업비트는 너무 비싸고 했는데 A3를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건 다 넣을 수 있는데 가격대도 꽤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차주님께서 4가지 옵션을 추가하셨는데 이 옵션들 추가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전 차들은 다 중고차였고 옵션도 별로 없는 차들이었는데 그때 K3나 딴 차들을 탈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통풍 시트랑 전동 시트, 원격 시동 이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옵션들을 알아보는데 그 제가 선호하는 옵션들을 다 넣으려면은 이렇게 4가지를 꼭 들어가야 됐습니다. 티볼리 에어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아에서 나온 셀토스를 고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셀토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제 눈에도 너무 이뻐 보였는데 먼저 산 친구가 있었거든요, 셀토스를. 오르막을 올라갈 때마다 약간 덜컹덜컹거린다. 미션에 뭔가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네, 셀토스 초창기 모델은 그게 좀 하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이왕 차 살 거면 스트레스 없이 사고 싶다 이 생각 강했는데 쌍용차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별다른 하자는 딱히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당시 셀토스가 나왔을 때는 기아가 그 회사 마크라 그러나 그게 변경되기 전이었고 얘는 앞에는 쌍용 마크지만 뒤에는 에어만의 특별 로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엠블럼이. 저 엠블럼 굉장히 이뻐요. 저는 소형 SUV급에 자기만의 엠블럼을 달아주는 차가 있을까. 가격도 착하고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저는 얘가 더 이뻐 보였고 옵션도 넣을 만한 건 얘가 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저는 티볼리 에어로 하게 됐어요. 그럼 차주님 티볼리 에어 말고 기본 티볼리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제가 원래 차를 구매를 할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차박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냥 티볼리는 물론 이쁘긴 하지만 트렁크가 많이 짧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티볼리는 솔직히 생각도 안 했습니다. 티볼리 에어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 수납 공간이 다 넓은 것이 장점입니다. 실제로 이 콘솔 박스나 이런 데 열어보면 굉장히 깊거든요. 도어 포켓에도 공간이 되게 넓어요. 1.5리터 페트인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티볼리 에어는 처음에 트렁크가 강조된 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트렁크 면에서도 확실한 동급 대비 차량에 비해서 확실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볼리 에어가 기본 티볼리와 휠베이스도 똑같지만 뒤에 트렁크만 25cm 정도 늘린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트렁크가 티볼리에서 티볼리 에어로 변경되면서 출시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티볼리는 약간 해치백 느낌이라면 예. 티볼리 에어는 외관같이 뒤가 쫙 빠진 느낌인 거죠. 네, 근데 처음에 티볼리 에어가 출시될 때 비례감이 있겠냐 이런 말 되게 많이 돌았다고 해요. 그렇죠. 휠베이스가 똑같으니까요. 네, 뒷궁뎅이만 잡아 늘렸으니까 맞겠냐 했는데 티볼리 차주분들께는 죄송한데 저는 에어가 비례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공간이 넓은 이유 중에 하나는 2열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된다. 이것도 좀 한몫을 한다 생각하는데요. 이게 소형 SUV급에서는 잘 안 들어가는 기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에는 그걸 넣어줘가지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어디 장거리를 갈 때 좀 비교적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트렁크가 넓고 차주님께서 차박을 원하셨는데 실제로 차박 해보셨나요? 추석 전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평탄화가 완전히 되진 않아요. 완전 풀플랫은 아니네요. 네, 완전 풀 플랫은 안 되는데 쌍용차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티볼리 에어만의 전용 에어 매트가 있어요. 그거를 사시면은 꽤 좋다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냥 담요 깔아가지고 했는데 제 키가 171 정도 나오는데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차박의 공간성에 만큼. 그리고 티볼리 에어 이제 트렁크 공간 쪽에 보면은 12V 충전 꽂는 게 있는데 저는 안 써봤는데 제 친구는 캠핑 갈 때 그걸 써봤답니다.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한 번 써보면 계속 써보게 된다 할 만큼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12V 단자와 더불어서 옆에 옷걸이 같은 것도 한 4개씩 막 붙어있어요. 그게 약간 세차용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걸어두거나 고정시켜두기에는 딱 좋다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가 1.5 터보에 163마력의 26.5토크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몰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진짜 잘 나갑니다. 내가 가고자 할 때 엄청 잘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고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하고자 할 때 섭섭하지 않게 잘 추월을 해줍니다. 16년에 티볼리 에어가 출시되고 2020년에 티볼리 에어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1.6 엔진에서 1.5 터보 엔진으로 변경이 됐는데 다운사이징이 됐지만 터보 엔진으로 됐기 때문에 출력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디자인이 좀 사골이긴 한데 실내외 디자인 전부 다 이쁜 것 같습니다. 보통 QM6도 그렇고 SM6도 그렇고 디자인들이 다 사골이잖아요. 근데 사골인 디자인들은 다 하나같이 이쁘니까 사골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실외 디자인은 사골이지만 이쁜 건 맞아요. 실외 디자인에서 전면부가 저는 되게 이쁘다 생각을 하거든요. 급에 맞지 않은 듬직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 헤드램프와 그릴에 그리고 범퍼의 조화가 쌍용 자동차의 남자다움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쌍용이 되게 남성적인 디자인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면 휠은 몇 인치인가요? 제 차는 지금 17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A1 트림은 16인치고 이 친구는 A3 트림이기 때문에 17인치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가면 18인치가 하나 또 들어가요. 그리고 후면부에 보시면 기존 티볼리에서 티볼리 에어로 넘어오면서 이 세로형 테일램프에서 약간 대각선형 그런 디자인으로 좀 포인트가 바뀌었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티볼리 에어만의 엠블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엠블럼은 오피러스나 모하비처럼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야 각자의 엠블럼을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티볼리 에어는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엠블럼이 달렸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후면부에는 달아줬는데 전면부랑 이 핸들은 안 달아줬어요. 쌍용 수출형 엠블럼은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 국내형에는 그거 솔직히 너무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티볼리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실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그렇잖아요. 티볼리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에어도 같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실내가 완전 바뀌었단 말이죠. 2006년에 출시된 기존 티볼리 에어에 비해서 2020년에 페이스리프트된 이 실내
디자인은 디지털이 많이 들어간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차주님, 보통 이 티볼리가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3.5인치 LCD 클러스터예요. 이거 안 넣으신 이유 있나요? 이게 제가 차 살 때 되게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건데 블레이저 쿡핏이라고 그러죠. 그게 제가 추가했던 딥 컨트롤 패키지나 아니면은 퍼플러 플래시 패키지 거기에 포함이 된 줄 알고 있다가 시동을 딱 켰는데 LCD인 겁니다. 어디 갔어 이거? 그래갖고 제가 딜러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고객님 그거 추가를 안 해주셔가지고 안 됐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뼈저리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를 추가하셔가지고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1열 통풍이랑 2열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를 추가하셨는데 이 친구 많이 좀 사용하시나요? 제가 사실은 인포콘 커넥티드 패키지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얘를 추가했던 이유가 오로지 원격 시동이 된다 이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했는데 얘가 지니 뮤직이 재생이 된다 하더라고요. 인포콘에서. 아무튼 원격 시동은 되게 쏠쏠하게 잘 쓰고 있고 인포콘을 추가하면 인포콘 어플을 또 핸드폰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운전하는 안전운전 점수라든가 아니면 차량 상태 조회 이런 것들이 핸드폰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인식도 좀 잘 먹는 것 같던데요?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에 있는 클로버인가? 걔를 통째로 집어넣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빠릿빠릿한 게 이거 음성인식 버튼만 누르고 일단 길 안내를 해달라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되고 전화는 당연한 거고 심지어 누구누구한테 문자 보내죠 하면은 글자 토시 하나 같은 경우 다 보내줍니다. 이 음성 인식 또한 똑똑하게 작동하는 거래요. 예, 그쵸. 동대구역 가죠.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그리고 이게 하이그로시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 재질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고급스럽다 생각을 하거든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주님, 이 친구가 기존 티볼리보다는 훨씬 차체가 크지만 기존 티볼리와 거의 무게 차이가 없다고 들었어요. 연비에 대해서는 장점일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 보통 대형 트럭들이 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크루즈 넣고 그냥 그 차들 따라가기만 해봤는데 연비가 한 20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와, 20이요? 예, 딱 100km 정석장에 걸고 달렸는데 일반 공도에서는 몇 정도 나오나요? 출퇴근길에 이제 차가 좀 막힌다 싶으면은 잘 나오면 10km 정도 나오는데 조금 이제 신호도 잘 받고 가다서다가 좀 적었다 그러면 13에서 14 정도는 무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또 다른 장점으로는 유지비가 비교적 적게 든다는 점인데 1.5니까 세금 면에서도 조금 적게 받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차는 저공해 3종 혜택을 받는 차량입니다. 공영주차장은 60% 할인, 그리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최대 80%까지, 공항주차장은 5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주님, 이 친구가 후륜에는 토션빔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딱딱한 승차감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제 입맛에 완전 딱인 게 딱딱하니까 오히려 더 잘 달리고 잘 나가는 것 같고 피로도도 좀 덜 하다 해야 되나? 차주님께서 약간 물침대 같은 서스보다는 조금 하드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정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이 소형 SUV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급에 비해서는 저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노면에서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일상적으로 막 주행을 할 때 보면 정숙성에서만큼은 저는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의 실내 마감 품질 같은 거는 만족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단차 그런 것도 원래 신차 사면 뽑기 잘못하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 차는 시야감이 좋기 때문에 초보 운전분들이나 운전이 좀 미숙한 여성분들이 하시기에는 되게 좋은 차라 생각을 합니다. 쌍용차 특징을 보니까 렉스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경고가 되게 높습니다. 앉아보면은 시트 포지션까지 높습니다. 정보도 높고 시트 포지션이 높으니까 운전 초보자나 미숙자 이런 분들이 운전을 하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걸 토탈했을 때 이 소형 SUV 중에서 가성비 최고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로 완전 가성비라고 하면은 티볼리 에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준형급에서나 넣을 법한 트렁크 공간에 연비도 꽤 괜찮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차기 때문에 가성비란 이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여성분들께서도 많이 구매하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티볼리 에어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겪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까 승차감 부분에서는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딱 진짜 방지턱 한 장만큼은 엄청난 단점입니다. 방지턱을 넘어가면 낮든 높든 앞바퀴는 그런 대로 잘 넘어가는데 뒷바퀴가 내려올 때 쿵 열어주는 느낌이에요. 역시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이기 때문에 완전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목이 진짜 순간적으로 이렇게 뜰 정도로 방지턱 쪽 살살 넘어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살살 넘었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이유 없이 막 까입니다. 저는 티볼리 에어라는 유튜브를 자주 찾아서 보거든요. 댓글들을 보면 티볼리 에어 굳이 왜 삼? 쌍용 왜 삼?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하자 있어도 현대 기아만한 차가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차는 내가
좋아서 사는 건데 너무 근본 없이 무지성으로 까이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진짜 차주님이 지금 눈물 3방울 맺혀 있어. 이 돈이면 쌍용 왜 삼? 또 다른 단점으로는 옵션적으로 단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저는 2022년식이니까 현대 기아랑 비교해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 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라고 하나요? 그거 안 됩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인 거죠. 맞아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알아서 멈춰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밟아야 됩니다. 그럼 또 크루즈 풀리고 제일 짜증났던 게 현대에서 캐스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차가 어댑티브 크루즈가 되잖아요. 제 친구 차가 캐스퍼거든요. 친구가 자꾸 저보고 니 브레이크 좀 그만 밟아라 이렇게 하는데 어떡해요. 나는 내 차가 알아서 안 밟아주는데 진짜 무지성으로 까인다 했는데 하다 진짜 친구들한테도 막 까이고 너무 슬픕니다. 하지만 기계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직도 들어가 있는 전자 스패킹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와 진짜 요즘 나오는 차들은 거진 이제 소형 SUV에도 오토홀드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 차도 있나 해가지고 눌러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암만 해도 알고 보니까 티볼리라는 차 자체에 그 옵션이 없대요. 선택을 할 수가 없대요. 코란도에도 들어가고 포레스에도 들어가는데 왜 티볼리는 연식이 22년식이나 됐는데도 안 넣어줄까? 급 차이를 너무 나누는 거 아니냐.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세차장 같은 데를 가면 이거 소형 SUV지 않습니까? 근데 티볼리랑 티볼리 에어를 나눠가지고 요금을 했습니다. 에? 이게 그 주유소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티볼리는 분명하게 소형 SUV로 들어가가지고 3,000원 이렇게 받고 하는데 티볼리 에어랑 XM3 둘은 소형 SUV가 아니라 준준형 SUV로 분류돼가지고 요금을 막 4,000원, 5,000원 받고 이랬습니다. 세차비가 달라요? 그 주유소는 그렇더라고요. 형제인데 갑자기 배다른 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차주님 잠깐 환기 좀 하려고 창문 좀 열어보려고. 오토 윈도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얘는 아직 수동입니다. 많이 부족한 아이입니다. A3 트림인데도 운전석만 자동 윈도우고 조수석은 수동 윈도우예요. 사실 제가 그쪽에 타볼 기회는 많지 않아서 체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차주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너무 이쁘고 좋은데 이 송풍구 위치가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피부를 중요시하는 저한테 직방으로 날라와요. 이거 좀 단점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은 핸드폰 커치들이 달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저는 주로 기본 내비를 쓰는데 달면은 안 보입니다 얘가. 그래서 그 점에서는 되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제 차는 옵션을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후진을 할 때 뒤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계속 후진을 하고 있으면은 차가 알아서 급제동을 걸어줍니다. 다 좋은데 현대 기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차가 갑자기 팍 설 거 아닙니까? 근데 서면서 누가 봐도 교통사고가 차끼리 박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진짜 박은 줄 알았는데 막상 내려보면은 그런 것도 없고 소리가 좀 유별나게 진짜 이름만 써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좀 같다. 정속성에서는 장점이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솔직히 풍절은 좀 많이 들립니다. 너무까지는 아닌데 좀 신경 쓰인다 싶을 정도로는 들려서 고속도로 주행 한정에서만큼은 좀 시끄럽다. 소형 SUV의 어찌 보면 태생적인 한계일 수 있겠네요. 티볼리 에어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84만 원 정도 들었고요. 물론 저는 자차는 안 들었습니다. 자차 안 들었다고요? 왜요? 대구에서는 제가 안전운전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해서 그러고 기름값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으로 20만 원 초반 정도 쓰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기름을 2칸 정도 남기고 4만 원 정도를 넣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는 500km 후반대가 보통 뜨는 편입니다. 엔진 오일 교체는 쌍용 센터 가가지고 한 7만 얼마인가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티볼리 에어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저는 원래 SUV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적재도 더 많이 되고 운전도 더 편하고 저는 불편한 점이 난 한 번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쌍용이라고 까이는 부분, 티볼리라고 까이는 부분 이래나 저래나 많이 까이더라고요. 그래도 명실상부 쌍용을 구해준 차이기도 한데 상품성이 별로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티볼리는 완전히 진짜 황골 탈퇴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미워하지만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볼리 에어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 꼭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